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엄령이나 시위 같은 일들로 시끄러운 연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뉴스나 유튜브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전망 또한 별로인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부동산의 가장 대중적인 지표인 아파트를 보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은 대부분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서울 외곽지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합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남권 같은 주요 입지들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럴 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파트의 사례로 한번 볼게요. 지방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반대로 서울의 중심지는 상승세가 다소 꺾였을지언정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서울에, 또 서울 안에서도 입지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내 땅 하나는 미리 사두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양극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존재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미리 선점해놔야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고 또 양극화라는 지표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의 서울 재개발, 여러 지역들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액으로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2022년에 취임이 되면서부터 재개발 지정에 많은 힘을 써왔습니다. 사실 재개발 지정을 계속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2026년과 27년을 보면 공급량이 바닥이죠. 왜 공급량이 없을까요? 그 이유로는 공사비와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경제 위기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 10년 동안 기존의 재개발 지역들을 대거 해제했어요. 그곳에 공동주민시설을 설치하거나 벽화마을을 만드는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이 되기 전에는 서울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재개발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인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재개발되는 곳이 전무하던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아파트 공급이 현재 절벽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은 아파트의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만들었고요. 신속통합기획은 83곳, 또 모아타운은 96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는 선정된 모든 곳이 다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제가 되는 지역들도 점점 나오고 있어요. 해제되는 지역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민 반대가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특히 대지가 넓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또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반대가 많죠. 실제로 그런 지역을 몇 군데 찾아본다면 자양 사동 모아타운이 있는데 이곳은 상권 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강북구 수유동과 서대문구 남과자동도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상권의 반대로 최근에 해제됐어요. 이번에는 강동구로 와보면 고덕 1구역은 고덕비즈밸리라는 일자리와 함께 9호선 연장이라는 호재로 인해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도로변의 상권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의 단독주택 대지 면적이 70평대 정도로 크다 보니까요. 반대가 25% 이상 진구돼서 재개발 동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서 해제되는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사업성 때문입니다. 건축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재개발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더라도 분양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서울의 외곽지로 가면 더 심합니다. 사업성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는 지역들이 대거 몰려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강조망이 나오는 자양동에서 아파트를 짓는 비용과 입지가 떨어지는 강북구의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의 신축 아파트가 10억이라면 광진구 자양동의 신축 아파트는 25억이죠. 들어가는 건축비는 비슷한데 시세 차이는 15억이나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지 중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향후에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실은 해제된 지역은 이 다음에 선정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놓는다면 향후에 수익이 나오는 지역이 분명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터는 선정된 곳을 보면 과거의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었던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해제된 지역의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섣부르게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 해제가 됐는지 원인을 알고 들어가야지 돈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성 때문에 재개발이 해제됐다면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곳들은 역세권 재개발처럼 높은 용적률을 받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사업성을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반대로 해제가 된 경우라면 어디에서 반대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권이 있는 곳이나 넓은 대지를 가진 밀집지역에서 반대를 했다면 향후에 이 지역은 재척을 하고 재개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을 찾아보자면 자양사동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양꼬치 골목이 크게 있고요. 기역자로는 시장 상권이 있는데요. 구역의 접한 부분이 상권을 대부분 적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권을 다 제외를 해버리고 새로운 구역계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이곳의 투자 물건의 시세는 투룸 물건이 6억대로 보합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대로 새로운 구역계로 추진한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해서 다시 재선정이 될 경우에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양사동의 사례처럼 재개발에 해제된 지역들이 점차 여러 군데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은 지역을 잘 검토해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예상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2025년도에 주목해야 할 곳은 역세권 재개발 지역입니다. 왜냐면 역세권인 지역은 계속해서 재개발의 기회를 받을 거예요. 이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을 할 때 주거, 상권, 업무, 녹지 같은 공간들을 각각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있다면 바로 업무지구인 강남입니다. 테헤랄로를 중심으로 전부 일자리만 가득해요. 그리고 테헤랄로의 주변에 압구정과 대치개포, 잠실을 보면요. 전부 주거시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개발 형태는 지역과 지역이 단절이 되고 불균형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이 모든 곳들을 한 공간에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데요. 비욘드 조닝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지금 보이는 용산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이곳에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녹지와 주거시설이 한 곳에 전부 들어섭니다. 그런데 비욘드 조닝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죠. 일단 사업성에서 중요한 용적률을 보자면요. 일반 재개발의 용적률이 300%라면 역세권 재개발에서는 최대 1100%까지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업무, 상업, 체육시설 등 모든 게 있는 복합 건물로 개발이 됩니다. 즉 사업성이 지금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의지가 같은 만큼 최근에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강동구를 보면 용적률은 800%로 높게 개발이 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서울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역세권의 주변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곳의 안정성이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보다 확실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역세권 활성화로 추진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강북에서 개발 부지를 가장 많이 가진 상암동의 일대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제일 좋습니다. 8군데나 되는 많은 유휴부지 개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이 될 구역의 물건을 미리 선정을 해두면 투자 수익이 충분히 높을 겁니다. 실투자금은 수색역의 예정지 물건이 현재 1억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재개발 투자에서는 기반시설이 열악하지만 또 좋은 입지의 지역을 봐야 합니다.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워낙 높은데요. 지금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업성이 보장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당장 재개발이 되진 않아도 재개발의 기회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이러한 대표적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용산이나 한강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용산의 경우에는요. 서울의 중심지이면서 한강과 용산공원, 용산국제 업무지구와 미군부대 이전 부지 등등 수많은 개발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전깃줄이 어수선하고 도로가 좁고 기반시설이나 환경이 몹시 열악하죠. 그런 덕분에 용산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재개발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들도 추진 중에 있고요. 이미 선정이 된 지역에는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최소 4억에서 5억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저렴한 예정지 투자가 더 합리적입니다. 현재 아직 선정되지 않은 예정지 지역을 몇 군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호암 2구역과 해방촌 일대가 있고요. 이태원동과 효창동, 청파동 3가와 원효로 3가 등이 있습니다. 효창동이나 청파동 3가에 필요한 투자 금액은 투룸이 2억대 중반 정도, 동호암 2구역이나 이태원동에 들어가는 데 실투자금은 투룸이 3억대 초중반 정도로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암동의 역세권 재개발처럼 용산 안에서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곳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검토한다면 2025년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곧 다가올 2025년의 재개발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지역을 봐야 하는지, 또 주의할 것은 뭔지 이러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 한가족을 사랑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